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과제 1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다음과 같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스탠다드 IPT 하시고요. 자, 기준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둘 거다. 그러시면 다음같이 수평을 맞추시겠죠? 여기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여기랑 여기랑은 수직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치수로 요 거리는 도면에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치수는 지금 다음과 같이 100으로 되어 있고요. 좀 제품이 좀 크네요. 150에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바닥판은 돌출해서 이 바닥판의 높이는 1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윗면에다가 스케치 평면도를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원의 크기는 지금 38이니까요. 38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에서 어떤 구속 조건이 있냐면 이 선은 이 선에 평행합니다. 그리고 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요. 직선이죠. 네, 직선. 자, 이 선도 수평해야겠죠. 어디요?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해야 될 거고요. 이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나와 있냐면 도면에서 58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거리가 15mm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잠시만요. 치수. 자, 이 선과 이 꼭지점까지 거리다. 자,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왜 안 나오냐면요. 이렇게 꼭지점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몇이냐면 15mm 되어 있죠. 1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 중심선도 지금 47m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치수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자, 어디죠? 여기하고 요 중심까지 치수가 잘 안 들어가네요. 오늘따라. 자, 여기 중심 포인트까지 거리가 47mm입니다. 47mm. 자, 그 다음에 호가 그려져 있죠. 요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호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호는 기본적으로 탄젠트야겠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접해야 됩니다. 자, 트림으로 이 선 필요 없는 선 잘라주고요. 이 호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호에다가 점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점. 자, 점을 찍었는데요. 이 점의 치수가 있어요. 요 점에서부터 거리가 어디냐면요.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져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서 47 더하기 24 더하기 그 다음에 34라는 위치에 점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부터 2호 점까지도 거리가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40이니까 42 나누기 2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가 완성됐으니까요. 이건 대칭하는 게 좋겠죠. 자, 대칭해서 이 선은 대칭선. 대칭선이 지금 없죠. 자, 그러면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중심점에서 요 중심점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컨트롤 키 누르셔서요. 자, 이 선도 뭐 어떻게 돼요? 구성선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지금 구성선 하나 안 바뀌었네요. 자, 구성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대칭을 할 거죠. 대칭. 자, 이 선에 대한 대칭선은 다음과 같이 이 선입니다. 적용해 주셨고요. 자, 돌출하기 전에 이 영역을 잡기 때문에 분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끊어 주시고요. 여기 한번 끊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네는 돌출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다음과 같이 여기 안 잡히면 이렇게 크로스 잡으시면 됩니다. 구성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치수가 보여서 그래요. 이 치수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인 겁니다. 그죠? 이 치수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면 다같이 여기도 구성선으로 되어 있죠. 자,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돌출해서 높이를 지정할 건데요. 높이가 최고가 23이니까요. 우리가 23보다 좀 더 커야겠죠. 한 3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가 져 있어요. 몇 도로 져 있냐면 80도니까 마이너스 10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요. 자, 원점에서 보시면 평면. 자, 다음과 같이 x 요 평면을 잡으셔야겠죠. 요 평면을 잡았습니다. 자, 옆으로 돌았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F7을 쳐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에서 형상 투영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선하고 이 선이 형상이 투영이 필요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선도 컨트롤 키 눌러서 뭘 해준다?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다가 호가 그려졌는데요. 요 밑으로 해서는 300이라는 호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릴 때 한 300 정도 비슷하게 그리셔야 막 찌그러지지 않아요. 한 200, 여기가 230이니까 한 이 정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호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 R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 정도 되게 57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치수로 구속을 할 건데요. 치수에서 자, 여기 포인트 점에서 여기 포인트가 안 잡히죠. 왜 안 잡히죠? 분할을 안 했죠. 자, 이 선 한번 잘라주시고 이 선도 한번 잘라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기입해야겠죠. 자,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도면에 15mm 나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는 23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크기, 얘 크기는 지금 3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호의 크기는 도면에서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는 당연히 아직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움직일 거예요. 이런 추적선들 막 보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추적선에서 만약에 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치수에서 우리 주어진 치수에서 요 치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뭐냐면 요 끝에까진 거리가 2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30, 52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2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구속이 됐네요. 그죠? 근데 여기 R이 도면에 보니까 뭐가 돼 있냐면요. R이 20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끝점에서부터 대충 여기서 탄젠트하게. 탄젠트가 안 되면 이렇게 놔두시고 얘 탄젠트 하면 되겠죠? 접선이다. 얘하고 얘는 접선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에서 여기 R 값을 몇이다? 20이다 라고 주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이 주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R50 주었으니까 얘하고 이 선도 접선이겠죠? 자, 이 선하고 이 선도 접선입니다. 자, 그럼 붙었는데 여기 안 붙었으니까 연장을 해서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선 요거 잘라 주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넘어가죠. 20 해서 이렇게 넘어간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길이가 좀 길면요.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 줄여 주시고요. 이걸로써 우리 XY 평면에서 준 곡선을 그렸고요. 이 곡선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 평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만들 건데요. 자, 평면에 보니까 뭐에서 점에서 곡선의 수직, 어떤 곡선 이 점하고 요 점의 수직한 이렇게 작성하고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에다 스케치할 건데요. 자, 스케치할 때 여기 F4로 살짝 돌려보면요. 요 끝점이 나중에 또 투영대에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형상 투영에서 요 끝점을 점을 투영을 하나 해놨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측면도고요. 자, 확대한 상태에서 호를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중심선으로 좀 돼 있네요. 중심선 꺼주셔야겠네요. 자, 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를 그리는데 요 꼭지점에 만나면 되겠죠. 여기 만났습니다. 자, 그럼 치수를 줄 건데요. 치수가 지금 R이 80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좌우로 흔들릴 거니까 구속 조건 줘야겠죠. 수직하다. 어디요? 이 점하고 아까 잡았던 요 점하고는 수직하다. 그럼 수직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좌우로 뿐이 안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적당한 거리가 우리 서페이스 만들어서 적당히 잘라낼 수 있는 거리로 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마무리됐으니까요. 이제 우리 뭐죠? 수입이죠? 늘 쓰던 거죠. 프로파일 어떤 거죠? 이거고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어느 거냐면 이 선입니다. 경로 잡아주시고 요 선이다. 그리고 확인. 서페이스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F4로 돌려서요. 얘를 완전히 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뭐죠?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자르기인데요. 분할 도구는 다음과 같이 얘고요. 바깥으로 나가서 분할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수익 곡선 우리 가시성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평면도 가시성 꺼서 도면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먼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면을 스케치면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그려져 있죠. 여기 박스가 이렇게 포함되는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박스의 크기는 28mm로 되어 있습니다. 28. 그리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mm 되어 있고요. 자, 이 단면이 안 보이면 F7을 누르면 더 쉽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도 나와 있죠. 다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
얼마로 되어 있냐면 48이니까요. 48 나누기 2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폭도 똑같이 몇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28mm겠죠. 뭐가 잘못됐네요. 24에 그 다음에 12mm, 24, 28 뭐가 잘못됐길래 그랬을까요? 10mm, 28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잘못됐네요. 이 거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주어져 있냐면 얘 올려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치수가 제가 하나 잘못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졌죠. 다시요. 치수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 있죠. 이 거리가 12mm입니다. 자, 치수를 잘못 볼 수가 있네요. 자꾸. 자, 그러면 이 선하고 컨트롤 키 이 선은 당연히 구성선이고요. 그 다음에 필렛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렛을 룰 작업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R3 해서요. 자, 여기도 3이죠. 여기 선하고 요 선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이렇게 해서 완전 구석이 됐네요. 자, 하나의 작업이 끝났으니까요. 요것들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치수 잘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28, 12 그 다음에 R3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하나 만들 건데요. 평면. 자, 이 평면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얼마 정도 올렸냐면요. 20mm 올렸습니다. 20mm.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스케치해야겠죠. 이 평면에다가. 뭐가 그려져 있냐면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원의 크기는 지금 18파이니까요. 18 넣어주시고요. 치수로 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48 나누기 2에서 24mm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도 거리가 주어져 있죠. 자, 얼마냐면 24mm 들어가 있습니다. 24mm 이렇게. 자, 근데 룰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선들이 다 구성선으로 돼 있어야 돼요. 네, 단면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요 로프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두 개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면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단면 추가해야겠죠. 자, 어느 단면이죠? 이 단면이죠. 자, 이렇게 나중에 여기 올라가는 게 틀리면요 이 변이를 이용해서 자동 매핑하지 마시고 이 것들을 움직여서 쓰도록 또 앞으로 할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작업 평면 의미 없으니까 닫아 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대칭이 되기 때문에 대칭해서 어떤 거죠? 로프트죠. 대칭 평면은 어느 평면일까요? XZ 평면이네요. 네, 대칭됐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것이 여기 육각형이 파여 있는 부분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육각형이 파여 있는 평면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평면. 자, 이 면에서부터 올라갈 건데요. 처음에 있는 평면이 지금 표면에서 이 바닥에서 12mm 올라가 있습니다. 12mm 확인 하나 해주시고요. 그럼 이면에다가 스케치 해야겠죠? 자, 이면에 스케치 F7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원이 하나 존재한대요. 원이 이 중심보다 밑인지 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원이 하나 존재한대요. 근데 이 원의 크기가 얼마냐면 지금 도면에서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어디겠죠? 수평이겠죠.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접하기 때문에 얘는 구성선이고요. 여기다가 뭘 그리냐면 다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다각형이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입니다. 자, 원점에선 여기 있고요. 자, 위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꼭지점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이쪽.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요. 구속 조건에서 이 점은 이 선에 접하고요. 수직해서 이 선은 수직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치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꼭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여기까지 거리는 도면에 얼마로 나와 있냐면요. 47 더하기 24mm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렸죠.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가 돌출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30mm 하셔도 상관없고요. 차집합이죠. 그러면 어떻게 방향 바꿔주셔야 되고요.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몇 도냐면 105도니까 15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15도. 벌어지면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그렸으니까 평면을 다시 한번 가시선 꺼주시고요. 다시 평면을 하나 만듭니다. 이 면에서 이제는
몇 미리 떨어져 있냐면 10mm 떨어져 있습니다. 10mm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랑 그렸던 작업을 반복합니다. F7 누르셔서요. 자, 이번에도 원이 하나 존재하고요. 원의 지름은 20파이고요. 20파인데 얘는 당연히 어디요?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은 뭐죠? 구성선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각형을 요 센터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모양을 보시면서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뭘 놓여야 되죠? 접선 조건. 자, 이 선하고 이 선하고는 접해고요. 그다음에 수직 조건. 이 선은 수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놓여야 될 게 치수죠. 자, 이 선에서부터 요 꼭지점까지는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냐면 47 더하기 24 더하기 그 다음에 34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105네요. 자,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가 돌출돼 나올 거니까요. 다음과 같이 아까랑 똑같죠? 어떻게 해요? 차집합이고요. 차집합 방향 반대해 주셔야 되고요. 각도 아까 몇 도랬죠? 15도라고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평면도 이제 안 봐도 되니까 가시성 꺼 주시고요. 자, 이제 뭐 모델링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뭐 줘야 되냐면 필렛을 줘야 되는데요. 필렛은 9를 안 그렸네요. 9의 위치. 자, 9의 위치 그려야 되니까 또 어디 평면을 잡아야 될까요? XZ 평면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XZ 잡았으니까요. 자, 치수가 주어진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얼마냐면 원의 지름이 SR 25니까 9의 반지름이 25니까 50파이네요. 50파이고 선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을 아무데나 하나 그려주시고요.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에서 주어진 치수가 맨 바닥에서부터 56이 들어갔습니다. 맨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56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까진 거리가 36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진 거리가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자, 이렇게만 되고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회전이겠죠? 자, 어디요? 이 면에 대한 회전인데, 자, 차집합이겠죠? 축은 어느 걸까요? 이제 이 축 잡아주시면 되겠죠? 차집합에서 확인하면 따지겠죠? 자, 다 끝났으니까 이제 R 값은 큰 거 위주로 놓여야겠죠? 자, 목각기 R이 큰 데가 5니까 5 넣도록 하겠습니다. 5 어디죠? 이쪽이 5고요. 이쪽이 5입니다. 자, 추가해서 R2가 들어가 있어요. 2가 어디 쪽에 되어 있냐면 여기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일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먼저 이렇게 직각인 부분 나중에 루프로 돌 수 없는 부분부터 F4로 해서 놓아주시고요. 자, 1만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울면만 무시고 또 돌려줘야겠죠? 자, 여기 두 개 보이네요. 하나, 그 다음에 또 돌리셔서 이쪽, 또 여기도 두 개 보이네요. 여기, 그 다음에 F4로 돌려서 여기도 안 놓네요. 여기 잘 안 보이면요, 이렇게 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엣지가 발생했고요. 여기도 직각으로 발생했고 F4 돌리셔서 여기까지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면도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F4 여기 밑면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룰로 하겠다는 거죠. 자, 적용. 자, 했더니 뭐가 생겼냐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요. 여기를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 있는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죠? 자, F4로 돌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지금 로프트가 요거고 대칭이 얘네요. 그죠? 근데 얘 대칭이 합집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결합해서 한번 결합을 해볼까요? 이 물체가 따로 노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칭 여기가 대칭인데 뭐로 돼 있죠? 개별 피처 대칭, 솔리드 대칭, 솔리드 대칭으로 바꿔볼까요? 자, 솔리드 대칭으로 바꿨고요. F1이 들어가나 보도록 할게요. R1이 이렇게 이것도 R1이 안 들어가네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취소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쪽에서 이제 일만 여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일루에서 어디죠? 루프죠. 전체 루프, 여기 루프, 여기 루프, 여기 루프, 여기 루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쪽 부분을 좀 해결을 못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자, 색상은 제가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아까 했으니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에서 뭘 바꿔주셔야 되냐면 iProperty 물리적 특성 기본값에서 강이죠. 강 해주시고요.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과제 1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